성의되었으므로 총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상정합니다. 예, 준비 시간을 가져 놓으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간 가장 제출입니다. 103페이지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 이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서 상위 법령 적용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인 제7조 준용도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하였고 제출 기간은 없습니다. 거제시 여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와 선결 영향 분석 평가 결과 실시 결과는 개선 등이 없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신규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7조 준용 등 제1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제2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 바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7조 모두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상위법 적용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삭제하였고 제2항도 특별히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없어 삭제했습니다. 106페이지, 110페이지까지는 문을 참고하십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위 전문위원 전능위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유의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7조 준용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하실 의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입니다. 네, 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조례에 뭐 특별한 건 없고 삭제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조례에 보면 우리가 적용 3조에 적용 범위를 보면 시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시민이 범주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도는 그냥 시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이 규명을 해야 예, 되죠. 저 성적 보니까 그거 저도 안 맞는데 뭐 어차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이게 저 우리 시에 두고 있는 시민인데 사람으로 해도 뭐 크게 예. 여기 시민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이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여기 이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해당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은 좀 예, 그래 하도록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는 뭐 의사상자 몇 명입니까? 지금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자가 돌아가신 분이 사망자가 두 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상자, 영상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한 분, 2007년도에 한 분 돌아가시고 사망하시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한 분 이제 부상을 당하셔가지고 그리고 세 분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학생 목사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분이 이제 덕산에 사시는 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삼성 옛날에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그 당시에
차 사고가 있었는데 부상자를 구하려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그 뒤에 후속 차량이 아마 빠쳐가지고 부상을 입은 걸로 보여되겠습니다. 목사분 아니고 예. 삼성이신 예, 돌아가신 분은 전부 이제 익사 그 하신 분들 그 구하다가 다른 사람 구하고 본인 돌아가신 분. 그럼 특별한 이유는 뭐 몇 가지 증거 있습니까? 저 의사자들이. 네. 예, 의사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라든지 그다음 재난이라든지 뭐 불이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말고 혜택. 혜택이에요. 혜택은 일단 국가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데서 그걸 줍니다. 보상금을. 대충으로 대시에서 예, 우리 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2천만 원 돌아가신 분 2천만 원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상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부터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가 주도록 했는데 우리 조례가 지금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시에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화 거제시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화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가족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가족가장 보호입니다.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그 4채아 이상 출산 다자녀 가정의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생 신고 시부터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서비스가 추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가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의 분위기 조성도 할 겸 기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항의 안제 6조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 기준 중 출산 장려금을 현행 셋째아 이상 출산 시 한 명당 100만 원을, 셋째아 출산 시 100만 원, 넷째아 출산 시 300만 원, 다섯째 이상 출산 시 500만 원으로 한다입니다. 다음은 안제 7조 제1항에 보면 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4월 14일자 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 1항 중에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으로 바꾸고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출생신고 시 임신, 출산 관련 급부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별표에 보면 개정안에는 당초에는 세채아 이상 한 명당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세채아는 일시금 100만 원, 네채아는 300만 원인데 일시금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첫 돌에 100만 원, 두 돌에 100만 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채 이상은 500만 원인데 일시금 100만 원, 첫 돌 200만 원, 두 돌 축가금 20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1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셔서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 정영래입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채아 이상 출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차등 상향 지원하고 출생 신고 시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를 위한 정부 시책 반영과 다자녀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 장려 지원 기준 중 출산 장려금을 조정하고 지원 신청 등의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을 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님. 예, 여기까지 좀 왔습니다. 그럼 첫 돌을 만약에 5채가 나왔다. 네. 그럼 첫 돌 출산했을 때 100만 원. 네. 그 다음에 또 첫 돌에 100만 원. 첫 돌에 2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두 돌에 200만 원. 그럼 이사로 가면 이사로 출생하고. 가면은 지급 대상이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조례에 보면 네. 거제시 거주자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안 하는데 이제 첫돌 출산을 하고 다른 이사로 지역을 가면은 가면은 첫돌 두 돌을 지급을 안 하네. 예, 지급한 거 그 주소가 거제지에 돼 있을 때만 해주고 다른 데로 가면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계속 한번 그 세채아를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까지 간 경우는 거의 뭐 몇 년 안 돼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통령이다. 예, 통령에는 이제 출산 장려금 안 준다 지금 말했어요. 예. 제가 보진 않는데. 예, 그리고 우리 거제시는 5채 정도 한 500만 원 주니까 예, 주소를 옮겨서 예. 한다든지 이런 거 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나?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세채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뭐 정전에는 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주소를 뭐 전면 혜택도 있고 감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성 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하는 그 조례를 이제 적용을 해야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무슨 이제 강좌를 수강하거나 보니까 이제 다자녀 가정의 그 수강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에는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거를 들을 때도 이제 그 수강료를 뭐 한 강좌에 한해서 수강료를 면제해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던데 이런 혜택들을 좀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좀 명시가 많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런 이제 각 기관마다 이렇게 그 혜택을 주는 거를 최대한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이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이렇게 조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아마 소관 부서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홍보가 되어서 대상자들이 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기관별로 다 취합하셔가지고 이 조례 명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강수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제 별표에서 출산장려 지원 기준해 가지고 뭐 현금으로 나가는 거는 뭐 딱딱 나가 버리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전에 서민왕 의원 지적인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또 조선해양문화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자연휴양림, 목포대책기념공원 이런 부분에 이제 가서 감면을 받으려면은 지금 현재는 또 주차장 조례에 해가지고 주차장도 100분에 50을 감면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제 이런 감면 받을 적에 어떤 표시를 네. 해줘야 감면이 되는 겁니까? 아,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채화 이상에 대해서는 다누리 카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만든 다누리 카드가 있기 때문에 다누리 카드를 제시를 하면 그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차장 조례 주차장 감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네. 자주 뭐 시비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 장기 기증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장기 기증자는 면허증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장기 기증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도 실제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 요금을 받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한번 내봤더니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큼 이제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홍보에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출생 신고할 때에도 했지만 지금은 이번 3월 31일 이후는 정부 3.0 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통합 신청만 하면 이제 출산에서 영유아 서비스 받는 거 그다음 정부 지원하는 게 거의 원스톱으로 개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면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해서 다자녀 가정 예를 들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더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에서부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입장료에 해당되는 거는 네. 딱 기준이 딱 정해지거든요. 정해지는데 문화예술 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또 전시의 경우에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다자녀 같은 경우에 100분의 50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제문화예술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연 전시에 해당되는 것은 대관에서는 또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대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대관은 주로 보면 이제 그 법인이나 단체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법은 이제 문화예술회관 관련 법은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에 한해서만 그 개인 대상자에 한해서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네. 다른 것은 뭡니까 뭐 노래를 하러 온다, 네. 뭐 나오나 무슨 리사이틀을 한다 네. 그렇게 했을 적에 예. 이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예.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또 중간 사업자가 네.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서 아, 네.
이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네. 그 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실가별로 이제 의원님 알다시피 전부 실가별로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게 뭐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관 관련 법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는 뭐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네. 이런 걸 챙겨가지고 예. 그 당사자들에게 네.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도록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네. 좀 이제 자기들이 그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쭉 좀 열거해서 예. 한번 이렇게 자기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회의 때만 예. 뭐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 당사자들에게 이런 법에 의해서 이거까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알못해라고 한번 뭐 통지를 한다든지 그렇죠.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님. 예. 질문하신 사항은 한번 조금 한번 별도 통보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기수 의원님 말씀한 거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걸 좀 많이 좀 홍보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좀더 그런 혜택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얘기였습니다. 좀 잘해주시고 최영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정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08년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우리 그러면 세자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한번 개정 절차로 거쳐서 네.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2008년도부터 100만 원 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중간에 한번 개정을 통해서 100만 원 하고 도비까지 포함해갖고 115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으로 이제 금액을 좀 더 증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세 채하는 놔놓고 예 이번 개정으로 네 채, 네 다섯 채, 채 하는 다섯 채. 아, 금액을 좀 더 이제. 지원하는 지원하는 것도 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어쨌든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을 좀 더 많이 출산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 이제 그 넷째와 다섯째와 또는 뭐 셋째와 이상 놓으면 우리가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네. 사회 그러니까 출산을 그 장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나 제도나 뭐 이런 각종의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인 제가 볼 때는 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전에와 출산 장려 지원금을 한 이후를 비교를 해서 예. 이게 정말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는 한 번쯤은 점검 또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그 조사를 한 적은 없고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예 조사는 없고 일단 그 출산은 해마다 추이가 나옵니다. 추이가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 3년간 추이가 네. 주로 세채가 3,000명 내지 한 3,300명 정도. 그게 이 출산 장려 지원 조례와 제가 볼 때 무관하게 그냥 매년 그 출산율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출산 장려를 해서 이 돈을 지급해서 아이들 더 많이 낳는다는 게 조금 한 번쯤은 제가 볼 때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도 아이를 그러니까 출산을 더 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방법으로 출산 장려 계획을 세워야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의원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한 연간 3,000명 정도 되고 세채 이상이 한 300명 이상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요, 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그 추이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쭉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 하겠습니다. 말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출산 돈을 준다 해서 아이를 안 놓는 사람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출산 그 원인이 다 분석을 잘 해놓으셨어요.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셨으면 대책도 여기에 맞게 세워야 되는데 그냥
금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거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그렇고 우리가 이제 다자녀 가정을 제2조에 보면은 출산 및 입양 아이까지 포함을 시키거든요. 네. 그럼 만약 첫째 아는 출산을 하고 둘째 아를 입양을 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출산하는 아이는 셋째 아로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제6조의 지원에 보면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출산 장려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이걸 했겠네.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작년 12월 말에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관련법에 따른 그 지원 계획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네. 이 계획이 만약에 이 금전적인 것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예, 그렇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원 조례하고 출산 지원금 주는 거 하고 출산 후에 영유아 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네. 단 또 출산 물품을 지원하는 거나 뭐 잔순환과에서 재활용 봉투라든지 이게 과가 출산 관련과는 우리 거제시청의 대부분의 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전을 주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하고 건강검진과에서 주고 물품도 그 개별법에 의해서 실과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종량제 봉투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7조의 지원 내용에 보면은 종량제 봉투는 면 동장이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즉시 신청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건 뭐 다른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 조리에 정해져 있는 대로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이제 지급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급을 할 때 자원순환과까지는 오지 않고 맨동에서 그러니까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맨동에서 지급을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면동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여기 조례는 없는데 예 다른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그냥 알아서 주시는 아닙니다. 건지. 조리에 있는 조례는 왜 따로 명시를 안 해놓으셨어요? 조리에는 그게 자원순환과 조례. 예. 어디에? 자원순환과 조례. 자원순환과 그렇습니까? 생기는 조례에 매매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20m짜리를 그 정확하게 몇 명간은 제가 계획을 잘 나왔습니다. 네. 이 조례만 봤으면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개별 조례에 궁금했습니다. 아, 개별 조례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서 의견에도 보면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해도 이게 출산율에 별 영향을 못 미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린다든지 예, 그런 그리고 쪽으로 알다시피 해야죠. 저출산 관계는 뭐 국가적인 하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고 국가 맞습니다. 차원으로 근본적인 그 지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아까 뭐 내용 중에서 뭐또 때문에 안 먹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보면은 키우기가 힘들어서 안 논다고요. 대체적으로 그 부모들이 그래서 요즘 서희만 이상만 되면 전부 애국자 가정으로 쳐주거든요. 그 애국자 가정의 최고의 의상이 뭐냐면 아들 시립 유치원을 보내주든지 뭐 공립 유치원을 좀 보내줬으면 우선적으로 이게 하나 셋째만 안 되더라도 넷째 다섯째는 시립이든 공립이든 좀 우선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넣어주라는 거죠. 돈 1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혜택이 당장 해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먼저 해주라는 거죠. 그런 게 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도움 주는 저 국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목적이고 네네. 좀 정책을 좀 그렇게 해주죠. 이거 뭐 사회단체를 통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제공하는 이런 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좀 그런 거 좀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 좀 정책에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벌써 입소 순위 안에 그 법상 명시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가점이 특히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원의 대상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입소 순위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책에 맞도록 하면 됩니다. 네. 중앙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입소 순위는 입소 순위는 중앙에서 30살 넘는 아들 장가 안 가는데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건 많이 못합니다. 그럼 그래 그래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데도 많은데 맞습니다. 보통 요즘 둘이 세일은 다 놓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반영도 혜택을 뭐 요구해서 자기들은 뭐 8천만 원에서 1억을 뭐 단체에서 요구했다 하더라고. 예. 우리도 그 체육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 당했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뭐 지금 현재 기금을 해주는 거는 거의 체육 관련된 뭐 학생 뭐 체육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뭐 체육회라는 건 회장님, 시장님 회장이시니까 이런 회의를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담회는 안 거치고 체육단체들은 이 기금이 폐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지금 35억입니까? 현재 지금 통장에 있는 게 36억 9천만 정도 있습니다. 39억. 36억 9천만. 36억 9천만. 예. 우리 보통 우리 이자 지금 이자율이 뭐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고. 정기적금. 결국은 저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거 되는데 예. 보통 우리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이자가 얼마 정도? 작년에 그래요. 작년에 우리 연말에 이 정기특권에 대해서 이자가 우리 올해 우리 그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 게 7,840만 원이 이제 올해 체육진흥기금을 해가지고 뭐 학생 체육 육성이라든지 꿈나무 육성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는 7,84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80%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과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제 엘리트 체육에서 뭐 전국 캐전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뛰어난 그런 사람들한테 뭐 혜택을 상품을 주는 거 상금을 지급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거의 보통 그 7천 얼마가 나갔습니까? 거의 못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7,340만이 나왔고 나갔어요. 예. 올해는 우리가 기금 조성행기 작년 항상 연말에 예. 그 통장에 대한 이자를 갖고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게 7,800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7,840만 원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 내년부터 혜택 받는 분들이 되게 종목 무슨 종목 몇 번?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매년 해주는 게 학교 체육 육성 사업을 해가지고 예예예. 종목별 뭐 훈련 지원비를 또 지원하고 그렇지. 그다음 우수 선수 육성 사업이라 해가지고 뭐 도민체전, 뭐 전국체전 참가하는 이런 부분 등등 리틀 야구라든지 그다음 또 체육대회 입상자들 예. 뭐 전국대회 입상, 도민체전 입상자 이런 분들 해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뭐 육성 사업에 또 좀 일부 지원하고 그런 사업이 우리가 이제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 우수한 선수들라든지 또 학교 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급했는데 이제 체육기금이 만약에 없어져가 만약에 뭐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과장님이 뭐 혹시 바뀌셨을 때 이 가례적으로 이 애들 체육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긴데 나중에 혹시 일반 회계에 들어가서 그런 게 끊길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이분도 또 우리가 최대한 일반 회계를 뭐 당장 내년에는 또 뭐 칠 테니까 당연히 해주지 않나 싶은데 또 해마다 가면 방금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은 일부분을 간담회 통해서 시장님이 그 저희가 그 한 간담회 중에 예. 이제 계속 지원하겠다는 그런 게 문서가 있다고 한기수 의원님이 그 문화예술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은 그 체육회 자체 회장님이 시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시장님 회장이시니까 폐지되는 부분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던 시장님도 체육에 관심이 지금 뭐 임까지는
하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또 관심 없고 하는 저 시장님이 어느 정도 되시가지고 할 때에 이 체육 엘리트 이 체육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데 무슨 일단은 내년에 우리가 뭐 당초예산 할 때 그 기초를 잘 잡아가지고 예. 그게 정착될 수 있도록 뭐 하면 당초 예산에 예. 하면은 그또 관례적으로 계속 안 예, 관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셔가지고 예.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그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36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은 언제부터 모은 것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당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실제가 1995년도 생겼습니다. 95년대 그 당시에는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순수한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이제 2014년도에 우리가 거제시 체육진흥조례라 이가 제명이 바뀌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1995년도부터 해왔다 이 시점입니다. 네, 95년부터 모은 것이 최초에 시작된 게 출발점이 그리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쭉 오다가 우리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시 수입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행간을 한 2010년경에서 시 예산에서 2억 정도로 지속적으로 그 세입을 조치한 거지 그 전에는 조금 빈약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방금 그런 것들도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체육계에서는 어떤 불편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그런데 그게 들어서 이제 그 단체가 거의 방금 이야기했지만 학교 체육성이라는 체육성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체육회 회장이 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계시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제시 체육회 회장님이 이제 결국 시장님이 같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에게 편성할 때 상당히 이 기금대에서 표시하는 부분을 전달했기 때문에 왜 그걸 다시 문의하면 그 우리가 그동안은 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아닙니까? 매년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일반 예산으로 넘어가면 일정한 어떤 정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작년에 이제 올해까지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이 기간까지 하는데 내년부터 그 학생들이 체육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선에 내서 하든지 내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학생들 운동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엘리트 체육인들한테 그 교육비 내에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일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보다 더 오히려 편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좋게 판단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좋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이제 기금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자를 갖고 딱 하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 부분 이제 정해질 수 있다는 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진행이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그 체육진흥조례를 개지함으로 해서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단점으로 예측되는 건 뭡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는 그게 결국 단점입니다. 단점인데 결국 어떤 기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이자를 갖고 매년 지원이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에 하나 방금 위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최고적인 단점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물론 뭐 시의 예산을 다 통과해야 되겠지만 예. 시장이나 위원들이나 다 그 선출직이기 때문에 체육회가 뭐 단체 중에 최고 큰 단체잖아요. 예. 의식을 해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예. 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예. 그 막강한 단체에서 말 예산이 뭐 우리 그 기금은 딱 이자에 뭐 80%만 쓰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어디까지 생각하면 그 범위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뭐 조치 사항은 있습니까? 하여튼 매년 하던 그의 지원액을 많이 능가하지 않도록 넘어서지 않도록 뭐 어떤 뭐 가장 또 가시고 나면 그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협의된 거 있습니까? 아니 협의는 우리 방금 자꾸 그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님이 회장님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그래서 기준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학교 체육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생활체육이라든지 우수 선수 육성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가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예.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예산이 제피 왔을 적에 무슨 뭐 제어할 수단이 없잖아요 저희들. 그런 걸 좀 뭐 어떤 좀 기준을 딱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 부분은 우리 연말 방침을 한번 받아가지고 그 기준을 사장님 잡겠습니다. 질의 듣고 하도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에서 예산안에 올라올까입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련. 보니까 이제 수고하셨고요. 지금 당연직위원회에서 이제 다른 부분에 보니까 당연직위원이 뭐 체육업무 담당 과장 있었고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장 있었고 시체육회 사무국장 있었고 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있었고 시장애인협회장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밑에 이제 2, 3, 4부는 다 빠지고 체육업무 담당 과장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체육진흥조례에 우리가 지금 장애인 체육진흥까지 지금 다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타지 자체는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는 또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시장애인 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직에서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위촉직으로 했을 때 과연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구성에 포함될 수 있을까? 예. 좀 그런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이 아니고 제 4항에 보면은 각 그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4항에. 네. 4항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그 새로 그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하면서 장애인단체 협회장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이제 요 포지션이더라도 이분들은 당연히 위촉직만 간다는 그 뿐이지 이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예, 보장이 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가서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구성이 보장될 수 있냐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그러면 저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우리 1년간 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기금에서요? 아니고 전체? 예예예. 전체 예산을 제가 한번 뽑아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총 전체 예산을 제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혹시 장애인 그 체육 동호회 이런 데 예산 그 예.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애인 동아리 사업이 돼가지고 우리 당초 예산에 그 장애인 동아리 뭐 10명 이상 장애인 1급 3급에서 얼마 있고 만원 이상 되고 하면 그래가지고 거기 예치만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일단 저희가 그다음에 나중에 장애인 체육대 할 때도 또 지원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 나중에 이제 우리 일반인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체육 동호회 이렇게 나가는 예산 같은 거 저희 감사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그 체육회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그 신문지상을 보고 우리가 거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간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됩니까? 카메라 이쪽으로 돌던데. 그걸 그래 맞죠. 예, 그러면 예,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가 정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송이 정리하고 들어보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정리했은 게 뭐 방송 카메라 모르니까 알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분 정도 잠깐 화장실에서 뭐 보자. 우리가 저 다음 개정한 거 아닙니까? 담복인데 사실 이제 담복을 그 이제 임원복하고 선수복 담복을 이제 어떤 회사에 갖다 놨는데 안 찾아가는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담복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돈을 받고 일정 부분 내고 그 담복을 파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보면 옛날 가래상으로 오는 거 있고 그 내부적으로 또 어떤 사건이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사법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는 하려면 뭐 하는 거고 그냥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누르대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 누르대는 뭐 어떤 부분을 했었다 이러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기사하고는 전혀 그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그 말씀 부분을 불러가지고 일단은 그 여론이라든지 부분을 그렇게 하는 자체는 체육회는 우려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답이 우리가 지금 6월 1일날 출범 맡깁니다. 6월날 출범할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을 지지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간행적이 하더라도 요즘은 또 간행이 법을 위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이번에 파악하면서 부분을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나가는 걸 하고 이렇게 수습이 됩니다. 상국장하고 그 밑에 당사자입니까 실장. 그래서 제가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제가 스스로 경찰에서 수사 들어갔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도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조금만 지적된 건 아니고 저 자체 감사가 매년 연말 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에서 지적된 건 아닌 거고 네. 그분이 제보하는 것도 그분이 체육회 보여. 그게 어느 어떤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교사에 알아봅니다. 그냥 봅니다. 근로 이러면서. 계약을 원칙대로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다 근데 사실 동생활체육회에서 채용 공고하고 채용 서류 다 받아가지고 시군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인원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생활체육회 서류가 없는 거지. 이제 인적사항은 너도 하고 있지.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 선수로 등록된 제약도 많겠네. 수장을 지도자가야. 아니 우리 시에 보니까 선수로 등록된 그러니까 경기인이라 해가지고 체육 지도자가 있고 선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선수가. 체육 지도자가 있고 선수는 학교와 들을 선수들이고 그거는 이제 각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 생활 체육이니까. 그래 한번 먹을 때 깨끗하지. 최님 오늘 오전에 마칠까요? 아, 저보고 물어보십니까? 위원들 이제 뭐 남았어? 오전에 마치지 뭐. 2개 남았습니다. 충분히 두 개 남았어요? 네. 뭐가 남았지? 그 아, 야생도서 네네. 야생 동물하고 같이 사육. 올해 그 체육 전기는 이거 이만큼 올랐대요. 통화 12%. 내년에 당초에서는 내년에 참할 때 뺄때 올해만큼 이 기금부만큼 올릴 때 좀 많이 빠졌어. 그래 전에 금리 좋을 때는 이게 한 1억 5천 일 됐는데 근데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7,800만 일대 아닌 거야. 이건 뭐 나오고 사서 쓰지 말라고 그게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언제 자체를 좀 마치자. 내년에 그 어제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어제 일반 의원님 사람처럼 우리가 직접 이제 시민할 건데. 일반인 의원은 그 체육계에서 뭐 우리 교육체육과로 이제 예산 펜션 올라오면 이렇게 신청하고 할까요? 하는데 여원님들 체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7,800보다 많은 1억 한 4천 정도. 이번 한국 사무감자 생활체육회 하고 그거 한번 제대로 봐야 되겠네. 체육회하고 완전. 완전 합치적으로 결산 자료 싹다 받아야 종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종합적으로 아유 안 되겠어.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에 하겠습니다. 그 체육관 사람들 다욕 본다. 누구들이 확실하게 아이고 있습니다. 참 맨날 토요일날 일본화 되면 이제 저렇게 도와줘서 안 따지면 뭐 또. 요쪽 가면 교육청가 체육 뭐안 된다고 난리 하지 저리 가면 동네 체육소 안 맞는다 난리가 지는데 열밖에 그래 수을 제 얘기를 토요일 의원님 저 7월달에 가지고 행사가 또 주말에 한 번도 많으니까 쉰 적이 그게. 없습니다. 주말에 주말에 계속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열흘까지 몰아보면 나와 있을 자리 뭐 있습니까? 바싹 준비하고 있으니까 긴장하시죠. 아니 왜 그렇지? 예, 의석을 좀 don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화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격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격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4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일정 제5항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가는 오셔서 짠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장 홍경호입니다. 의안번호 818호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가축 설치. 의안번호 819호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 제한 이유입니다.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농작물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보상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민간 차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 유해 야생동물 정의를 안 2조 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10조 제14조 피해보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15조 17조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면농장 임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 예고를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하여 제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시 의안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 의논 수용하였습니다. 제520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야생 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유인물로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호서식, 2호서식, 8호서식 등 제9서식까지 서식은 유인물로 발언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비용 축에서 및 첨부 사유입니다. 1. 재정 초과는 해당 없습니다. 및 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여안의 비용 축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1호입니다. 및 첨부 사유는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의안시 예상되는 비용의 발생이 연 평균 1억 미만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제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존과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육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는 제4조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되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2016년 4월 25일까지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축의 대상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 영양 분석평가 실시 결과 의견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522회 조례 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됐습니다.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아닙니다. 내용은 인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조 관련 법규입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축에서 및 첨부 사유입니다. 1. 재정 초과는 해당 없습니다. 및 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축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제2호입니다. 및 첨부 사유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한 시행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 가축 사육 조례안은 개정되고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상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함에도 지금까지 조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주민 생활 불편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오시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의 전문위원 전능영입니다. 18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고시 일부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과 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활동에 따른 인간지형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제시하고 보상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법 등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수질 보전을 위하여 축산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라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제2조 4호의 주거 밀집 지역의 정의와 제3조 제1항 6호의 주거 밀집 지역과 가축 사육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희님. 네,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 보면 보상, 피해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가 이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주지와 그 대상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해되셨습니까? 예. 근데 위원님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농작물 피해나 뭐 그러니까 줄 수도 이제 없는 건 이제 아닙니까? 조선은 여기다 예, 두고 예, 이제 우리 시에는 특별히 또 여기 안 사는 사람들 더 많기는 한데 예. 이제 등산 오고 우리가 관광시니까 뭐 낚시라든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들이 또한 있습니까? 그런 거는 고려 안 해보고 있습니까? 그 조금 저는 오래되는 어차피 신설하는 거니까 네. 그럼 다시 운하고는 조금 다른 또 지역 그게 있으니까 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싶으니 153조 보상제에 보면은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 입산 금지구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라든지 수렵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흔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여기가 관광지니까 어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타 시군에 내가 보니까 뭐 인명사고일 때 1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우리는 한 얼마나 아래 저희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저 178페이지에 그 경과 조치에 그 사망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조례 이 제정해서 5월 중에 공부해서 시행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면 경과 조치 그 사망이 예, 예. 조금 맞습니까? 이 사망은 이 조례 안에 안 예, 되는데. 이 조례 안에 시행 당시가 제한 구역 안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에 필요하고 예, 가축을 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이거하고 조금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유예 기간을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는 가능합니다. 뭐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든지 그런 예, 거를 예.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대된다면 아니 그게 한 300만 안 된다. 아니 그런 게 시대가 된다겠다. 그럼 300만 이하로 주갖고 설치할 게 뭐 있습니까? 300만 원 이하로 주갖고 100만 원, 200만 원 주다 치더라면 그거 해갖고 할뭐 방이 사실 그 설치가 됩니까? 이거는 그 내년에는 다시 표준안을 갖고 저희들이 다시 그게 뭐 예산을 조정해 말씀드리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도 뭐 무시하게 뭐 이렇게 해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갖고 그뭐 설치해놨다고 뭐
그래갖고 그게 피해 예방이 됩니까? 피해 예방이 할 때도 안 할 거면 말이죠. 괜히 예산만 소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인데 이거는 내년에는 좀 정해가지고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구체적인 하도록 뭔가 하겠습니다. 통이 가도록 확실히 딱 정해줘야지 농민들도 뭐 믿고 하지. 예, 지금 약속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님 좀 예. 해주십시오. 저는 8조하고 9조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8조에는 피해 보상금의 지급 요건이고요. 예. 9조는 피해 보상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8조에는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한 경우고요. 9조에는 야생 동물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는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피해 보상에 해당이 되면 유해 야생 동물이든 야생 동물이든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예, 담당 계장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예, 피해 보상이 무슨 유해 야생 동물을 갖다가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유해 야생. 그 예상은 뭐 멧돼지인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8조의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고 예. 9조의 대상 피해 보상 대상이 야생 동물이거든요. 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저기 유해 야생 동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기간에 무리를 지어 농작물 가수에 피해를 주는 뭐 참새, 가치, 뭐 일부 저기 서식밀도 나비 수산, 뭐 고양, 오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고 이그 구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인 그 야생 동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비행장 주변에 어떤 뭐 이런 거는 유해 야생이고 일반적으로 유해하지도 않으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2조의 정의도 유해 야생 동물을 넣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피해 보상금의 지급 요건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은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봐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8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은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만 해당이 되는데 9조에 보면 또 피해 보상 대상은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 일반 야생이니까 뭐 총괄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야생 동물이 유해 그렇게 우리가 뭐 똑같은 거라도 피해를 주면 유해 야생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 개념이 틀려요. 유해 야생 동물하고 야생 동물 개념 아예 틀리잖아요. 예, 틀립니다. 예. 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왜냐면 8조에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유해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9조의 피해 보상 대상에는 야생 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담당 기자님께서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해 동물 그러니까 야생 동물 다 전체 아니 제가 볼것 그 중에서도 유해를 줄 수 왜 있는 이렇게 구분을 지점들이 해놓으셨어요? 뭐예요?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여기 그 조례 자체가 야생 동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부 유해 야생 동물이지. 근데 야생 동물이 뭐 이거는 야생 동물이다. 정 말하자면 까치가 까마귀가 피해를 줬을 때 야생 동물 유해 야생 동물이고 일반 피해를 안 주면 아닙니다. 그럼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피해 예방 시설이라든지 피해 보상은 전부 유해로 갖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조례도 그러면 9조에도 그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피해를 주면은 전부 유해 야생 동물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 아닌 게 또
또 피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구조에 정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 야생동물을 유해라고 부르는 근데 배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게 좀 포괄적으로 그런데 아니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도 되고 야생동물도 피해를 보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8구조로 나눴을까? 그냥 피해 보상 지급 요건에 같이 이렇게 다 포함을 시켜야 될 텐데 위에는 유해 야생동물을 해놓고 밑에 구조에는 야생동물을 해놔서 이게 더 조금 헷갈리고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좀 정말 그런가요? 조례는 사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확실한 이야기. 일단은 사람한테 피해를 인명 피해를 준다든지 농작물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날아다니는 뭐 새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물이라든지 전부 유해 야생동물을 보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안 주는 경우에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산에 저 멧돼지가 많이 다니고 하지만은 그냥 낳아놨을 때는 그냥 야생동물입니다. 근데 농가에 피해를 줬을 때는 유해 야생동물입니다. 이것도 인명 피해를 갖다가 줬을 때는 유해 야생동물을 보면 됩니다. 하여튼 피해를 갖다가 준 것은 모두 유해 야생동물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원회 제15조 위원회 그 임기가 7항입니다.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 위원회 각종 위원회 조례 보면은 2회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계속 그 무기한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그 지원 조례에 보면은 2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그 맞추셔야 될 건데요. 그는 뭐 여기 말씀대로 하시도 뭐 예, 그 조례에 예, 그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뭐 일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든지 그런 못을 박아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우선 인명 피해 보상 정도만 하는데 우리가 그뭐 독산태에 물렸다. 그것도 인명 피해 그 됩니까? 되게 뭐 독산 그러면 조수 많이 타니까. 보상을 줄 수 있다. 동물이가 그 야생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독산태 저도 한 번 가지고 뭐한 7일에 한 2번에 있었는데 동물이가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제가 유해 야생동물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유해 야생동물이 그 뱅 같은 거는 지금 안 들어가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만드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인명 피해로 되게 보면 뱀한테 아이고 옛날에 뭐 독산태 무리가 있고 뱀을 이건 많이 법적 한 7일 정도 이걸 했었거든요. 또 그 정의 보면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그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동물인데. 그 뱀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그안 들어가지. 예, 알겠습니다. 되게 밭에 농사 짓다가도 옛날에 뱀 독산태 무리가 저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벌써 쏘이잖아요. 멧돼지한테도 피해 입은 사람도 있고 벌 걱정 경우에서도 쏘여가 좀 하는데 좀 이제는 좀뭐 보도를 했다 좀 수정해. 위에 야생은 정해져 있네 보니까 까치, 참새, 까치, 그치, 집바구리, 까마귀,
그런 거 한결 인명 피해 있는 거 전혀 없을까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인명 피해 보상 농작물 그다음에 가면 이제 노동자 부분 하는데 요거 우리 인명 피해 보상 금금하는 8조 멧돼지가 전혀 나거든요. 예. 멧돼지 일대 이제 피해를 볼 때. 다시 정확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우리 시장님 그 뭐 아까 7조 15조 7항에 뭐 연임 할 수 있다를 어떻게 할까요? 수정하시겠습니까? 그 위원회 그게 중요한 위원회 아니다 아닙니까? 네.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피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단 말 그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몇번 하는 뭐 하루는 피해 보상금을 주기 위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질을 정리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 종료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 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연역은 이해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강력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하시민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님. 일과장님 보니까 우리 가축을 몇 마리 이상을 뭐저 딱히다 이런 몇 마리 이상을 가축 사고 봅니까? 저희들은 면적을 갖고 승인을 면적을 한다고. 면적으로 몇 회로 최소한 60평에 60회비 이상 되는 걸 가축 사라고 이제 음. 규정을 두네요. 이 보니까 우리 저 이쪽 산조의 풍판이가 거리가 있는데 주거 밀집 지역 최근접인가 부지 경계에서 가축을 차입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 거리로 딱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600m 주수하고 수하고 말하고 양은 사슴하고 300m는 이게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데 딱 그래서 말량 이런 것들이 오리도 크게 울고 또 이 가축 분노도 많이 나오긴데 거리가 짧네. 이 거리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장님들이 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생활 밀집지구로부터 이제 개가 문제가 제일 되는데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거기서 도살을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참 생활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는 다른 지구에도 보면은 뭐 표준 안에 보면 200에서 1000m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정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니. 그래도 방금 먼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데 저 우리 가축사로 몇 회비를 보는 600회비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는 600회를 냈습니다. 개가 그렇게 하는데 대개 보면 분쟁이 나는데 5마리나 2마리 3마리가 짖어가지고 분쟁이 일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제 지금 600회비 이상의 개캐하는데 몇 번도 없을 텐데. 그리고 이런 것도 규정을 잘 줘야 된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마리 이상의 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몇 마리 이상인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한 구역 내에 예외적으로 가축 사육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 안에 보면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은 뭐
닭, 오리, 십수 이하, 뭐 소젖, 말, 돼지, 개, 오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그럴 때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사실은 좀 명확하게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뭐 2마리는 키우는 사람 되고 뭐 3마리는 키우는 사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마리수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그러니까 논란이 안 되니까 그 과장님 먼저 우리가 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예, 우리가 이제 취미 시간 하는 게 있어요. 저도 뭐 지금 뭐 닭, 염소, 개, 뭐 오리 이런 거로 뭐 재미 삼아서 키우는데 이런 이 규정이 좀 명확해야 이제 명확하지 않고 아까 600해배라 600해배 같은 거는 염소부터 잘 안 키우거든요. 그 제3조 가축사육 제한 등에 보면은 그 사망에 보면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으면 뭐 학교 시험기구 연구기관에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하는 대리당 애완용 방문용으로 사용하는 건 제한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규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 규정을 요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밑에 그 하단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은 이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야 됩니다. 또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위반된다 하면 먼저 고발 조치해서 벌금입니다. 그 이게 그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는 거는 그 경과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 그 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둬야 한다. 1년이라든지 어떤 충분한 기간을 둬서 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은 그 이전 비용을 조금 주시해서 부담을 내가 한다든지 그 축사를 이전해야 되는 한 부분은 다시 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조례부터 제정을 해놔놓고 봐야 되지. 그러고 참고적으로 2018년까지 그 농정부에서 그 양성을 하지. 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저희들이 그 맞춰서 조금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비용도 저희들이 조금 양성하는데요. 우리 다른 타지 자체에서 양성하러 해주면 그냥 해주는데 네. 저희 또 그 불법으로 지었던 이제 가축사가 네. 저 양성시를 신고를 하면은 그게 해가지고 그 분담금 다 먹는데 공도 그걸 하니까 또 뭐 그 주민들 저 농민들이 못한다 아닙니까? 그걸 좋아할 뭐 지금 방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의논해서 양성화 시켜줄 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양성 시키면 평당 얼마서 해가지고 그러다고 그 분담금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농정부에서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 저희들은 예를 들어 이 하고 있는데 다른 조례가 지자체에서는 되면은 이제 이전을 특별 대책으로 해가지고 이전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전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불법으로 해서 가축사 지어가지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양성화 시켜준다 아닙니까? 농정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양성화 시켜주고 있다 하더라고. 예, 2018년도까지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양성화 시키는데 건축물로 양성 그 하려니까 분담금을 물려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분담금이지. 건축 불법은 가짜입니다. 그런 농민들은 그 다른 지자체는 뭐 그냥 해주는 양성화하는 그런 법이 있던데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관련 부서에 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저거 말해서 창동에 옛날에 뭐 딱히 크게 이 회사로 하다가 이 도시가 밀집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무슨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뭐 촌에도 잘 아시지만은 딱 피하고 정염소로 피하고 서로 피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말해서 이제 펜션을 지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민원을 제기로 시작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등덕 쪽에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펜션을 예. 사등에도 뭐 있고 뭐 울방에도 막 그래가 분쟁을 싸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노래로 갖다가 조금
연구로 좀 해가 다음에 한번 할 때는 조금 예. 그런 거 사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치. 그럼 죄송합니다. 예. 제가 회의를 넘보다가 예. 앞에 진행한 건데 그냥 아까 그냥 답변하신 대로 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조금 급하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은 이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 제한구역의 지정을 뭐 변경 또는 뭐 해제는 좀 힘들겠죠.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경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변경보다는 뭐 강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 변경하든 강화하든 그 내용이 어떻게 뭐 해제는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해제되든 변경되든 그게 내용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 행정 예고를 통해서 뭐 시범 및 홈페이지 게시하고 뭐 다음에 각 사항을 기재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도 보시면 그 사육자의 의무에서 뭐 가축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 시설을 해야 되고 악취 및 위생 해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요. 이제 소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뭐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대로 뭐 이전할 경우 뭐 행정에서 수반 예산을 뭐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갑습니다. 수질 노전 담당의 노무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다던데 개별법령에 가축 분노의 관리 및 이용하는 법률을 보면은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절차상으로는 모든 행위 자체는 개별법령에 넣지 않더라도 절차를 다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뭐 강행 조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그 가축 분노의 관리 및 이용하는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키지 않을 때 관리 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뭐 사퇴로 고발하든지. 그거는 그 분뇨 처리 시설에 관한 그런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타 뭐 주민들의 이제 보건이나 환경위생상의 뭐 이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것도 관리 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다고요?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 등의 관리 기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마 그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소음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의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축의 소음 부분은 우리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가축의 울음소리라든지 그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위에 정월체갈에 방해되지 않게끔 뭐 지도하는 거에 특별한 거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는 이제 2조에 보시면 4호에 주택과 주택 사이 직선 거리가 50m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50m로 돼 있고 1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것도 보니까 뭐 100m 이내 또는 이제 이것도 5가구 이렇게 조금 더 엄격하게 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환경부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그 표준 조례 근거안에 보면은 50m 규정은 거의 변동이었고 50m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가구 수 부분은 5마리에서 10마리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금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가구 수는 무슨 마리가 나옵니까? 가구가 아니죠. 가구가 이제 5에서 10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왕 한다면 5호로 저는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10% 나와 있거든요. 혹시 뭐 농촌 지역에 또 키우는 사람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시면은 저기하게 조정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제가 3조에서 6호인데 주거 밀집 지역인데
그래서 다른 데는 아예 주거밀집 지역을 이렇게 해놓고 주거밀집 지역 1km 이내에는 가축 사육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600m, 300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600m, 300m를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여기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 기준이? 표준 근거안에는 보면은 100m에서 500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남 18개시 보면은 적게는 30m부터 1000m까지 1km까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혹시 수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저기하고 그 부분도 좀 조정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어차피 이제 이 조례가 이제 시행되기 이전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일단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하시는 건데, 근데 이후에는 이제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특히 이제 개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자 말씀. 예. 그래서 이제 개는 우리 보면 좀 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좀 위생상으로 막 지저분하고 막 시끄럽기도 하고 또 아직 인식적으로 좀 혐오감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좀 개는 우리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최소한 1km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제 없으십니까? 예, 함수님. 178페이지 불칙에 가면은 갱가 조치가 나옵니다. 갱가 조치 아까 설명드린 뭐 법에서 179페이지 가축 분뇨의 관리 비용에 관한 법률 그 중에서 축사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갱가 조치에서 아예 맨 밑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 사육 피한 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가축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안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 전에 제정 전에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데가 마을 한가운데가 연산 같은 데는 마을 한가운데에 거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기존에 허가를 득해가지고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사육하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갱가 조치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기에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맹령도 할 수 있고 비용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갱가 조치하면 사실 우리가 맹령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비용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은 그 나와 있거든요. 가축 분류의 관련 비용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시행령 제5조의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해가지고 뭐 시장은 이렇게 축사 이전 명령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할 방법이 없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다 허용해버리고 새로 할 거면 못 한다고 했을 적에 결과적으로 이 법률의 취지를 갖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적에 법령의 취지가 있다라면 그 취지에 맞춰서 따라가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물론 비용의 문제 때문이겠죠. 앉으세요. 예. 비용의 문제 때문이겠죠. 그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 왜 만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국민들이 좀 이런 피해로부터 좀 벗어나서 살만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자. 또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국가적인 어떤 재정 능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18개 시군의 그 통영 양산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그 측중별에 따라서 최하가 그 200m에서 1000m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동 같은 데는 읍면 마을 지역별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저희들도 뭐 이제 그 300에서 600m를 정했습니다만 이게 평균 거리 제한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초월이 한 그런 사실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게 이전을 시켜야 된다면은 어떤 그 용역을 해야 또 산출을 자꾸 시도이고 또 투하 같은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뭐 저희들 초래를 제정한다는 입장에서 아닌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관광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비용이 드니까 이 큰 비용을 드는 걸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자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처음 만들 적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버리면은 나중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고 하면서 상당히 나중에 부담이 돼버리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맞춰가지고 그냥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면서 실태 파악이 먼저 들어갔어야 됐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산과 연총과 거기 그런 부분처럼 여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비용 부담이 된다라면은 우리 거제시 내에 그러한 조건을 갖춘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어떤 그 숫자에 의해 가지고 또 보상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보상 금액이 나오는가 하는 것도 좀 정리가 같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급하게 만들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저 하수처리과의 분뇨처리장 운영하는 부서 같이 했던 업무를 이번에 이제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현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반 예산이 들고 그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초월이 하니까 그 이제 지금 앞에 처음 설명하실 적에 이 조례 시작부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참고사항 해가지고 775페이지 거제시가 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 해당 없음. 해당은 물이 아니고, 예? 조례를 만드는데 만드는 데가 아니고 이걸 조례를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이제 이러한 그 부칙에다가 경과 조치해서 아예 이때까지 운영하고 있던 그런 축사 이런 것들은 막 그대로 인정을 한다라는 이제 규정을 두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이나 시행령에 맞춰 가지고 만일에 한다라면은 뭐 아마 몇십억이나 몇백억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맞췄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비용이 든다 안 든다라고 완전히 정반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뭐 언제까지 조례를 제정을 해라 안 하면은 뭐 어떤 뭐 벌칙을 내리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이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이 조례가 없으면 상당히 그 지장을 초래하고 해서 지금 뭐 저희들 18개 시군에 통영하고 양산은 제정을 안 했습니다. 꼭 조례가 없다고 해서 뭐 운영을 못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가에서 언제까지 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뭐 규정해 놓지 않았다라면은 지금이라도 일단은 의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가고
법령과 맞춰서 가려면은 현재 해당 파악부터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느 면에 어느 장소에 뭐 소를 몇 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간다라면은 이거는 뭐 이전해야 된다든지 뭐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뭐 거리도 있잖아요. 지금 300m, 600m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걸 갖다가 600m를 갖다가 뭐 1km로 했을 적에는 또 거기에 뭐 속하는 그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런 기준들을 좀 가져왔어야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 뭐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만일에 법령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간다라면은 뭐 우리가 한 뭐 5천억에는 1조 정도 돈이 든다. 이러면 사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은 뭐 한 10억에는 20억 정도 하면은 이 법령에 맞춰서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해당 파악하고 거리도 뭐 300m, 600m 이렇게 안을 가져오셨는데 300m, 600m를 했을 적에는 뭐 몇 군데가 해당되고 거기에 드는 추기 비용, 만약 이전을 한다면 추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뭐 1km로 만일에 500m 뭐 여기 600m를 갖다가 뭐 1km로 잡고 300m, 500m로 잡았다. 이럴 적에는 돈이 얼마나 들고 하는 행실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만드는 것 자체에서는 제가 뭐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런 건 이제 만들어져야 될 때 됐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결론을 지으려고 하면은 어떤 좀 자료로 이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대한 거는 뭐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뭐 용역을 가지고 좀 명확한 게 나와야 될 거고 꼭 용역을 안 줘도 일반적인 자료 우리 뭐 면동에다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하면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공무원들이 좀 일정 안 하고 자꾸 돈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략적인 거는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주로 그 농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쉽게 생각하면 쉽겠지만 상당히 그 민감한 사항이고 특히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덜렁 만들어 놓고 뒷감당도 못할 일도 생기고 오히려 그 비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막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 만드는 그 전제하에 좀 더 충분하게 그 때야 될 필요성도 있고 농촌의 그 의견 수렴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이 기존 키우고 있는 사람 뭐를 해주고 새로 만드는 사람 새로 키우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아니 국장님 말씀 잘 못하십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게 기존 키우는 사람 보호하자고 법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뭐냐면은 그 국민들이 그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좀 살아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존 자꾸 하고 있는 걸 비용이 들더라도 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그래 관련 법규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전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도심이나 농촌 지역에 새로운 사람들이 뭐 개를 키우고 닭을 키우고 막 이러니까 자꾸 불편해지는데 기존 농민들 키우는 이 부분을 이제 정책으로 없어지면은 저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요 가축 등록법에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들어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하는 거예요. 그 애완용이나 방법용으로 그 사용하는 가축 이런 거 이제 이게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애완용에는 이제 방법용의 그 이제 범위가 어디냐, 그리고 이제 뭐 이 뭡니까 경제 사업 있냐 아니냐라고 또 따지겠죠, 그죠? 뭐 자기가 그 몇 마리 키워가지고 딱 몇 마리 키워가지고 그 자기가 잡아먹겠다는데
하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을 가지고 그죠? 뭐 그런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뭐냐? 결국은 이제 환경을 갖다 좀 좋게 만들어 보자. 뭐 키울 사람들은 이런 거리를 떠나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저 시설들을 다 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권장하는 방식으로 키워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저는 생각할 적에 그렇게 실태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다라면은 우리가 이 법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뭐 어떤 기간을 주고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 제정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 설치되는 그 가축 그 축산 농가에 관한 사항이지 이전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도입 개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자체는 새로 신규 그러니까 가축 사육 농가에 관한 사항이지 이전에 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실상 마을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하지 주위의 사람들이 전혀 민원도 제기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옮긴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을 왜 제기를 안 해요? 다 무조건 하게 돼 있지. 아니, 이때까지 그 연초 연사 있는데 저희도 그 민원 발생이라든가 현황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 민원 접수된 게 없습니다. 동네 같은 동네 살았습니다. 수능한 형을 갖다 그냥 뭐 이웃한테 많이 보내서 그렇지 속으로는 아이고 저 농장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속은 다 가져 있어요. 그렇지. 바로 옆에 사자 그 다리 옆에 그 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상 이전한다는 그런 게 그래 쉽고 그런 안 저희 뭐 한여 도계장 있고 뭐 이래 있습니다만 환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죽을 지경입니다. 맨날 이전을 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표적으로 한여 도계장 뭐 저 사등에 뭐 언양에 있는 옥토 유기질 같은 거 그런 걸 뭐 이전할 수 있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환경 업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전한다는 건 위원님 말씀 우리 말씀도 맞고 초놀이를 가보면은 그냥 차 타고 지나가도 이 어디 개 키우거나 어디 돼지 키우거나 이런 냄새 나잖아요, 그죠? 사실 싫지 그런 냄새가 그죠? 그랬으면 이 조례를 하루라도 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개사육이거든요. 개사육을 하게 이제 면적하고 그거를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상태면 이제 목축이하고 뭐 양견이라든지 뭐 방목견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새로 어떤 동네가에 가축 키우러 들어오는 사람을 못 키우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는 그런 사람 오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조례 자체가 요구 비중이 좀 많다는 거죠. 사실은 이 새로 이 설치되는 2008년도에 축산 제정이 농가에 됐어요. 관해서 그랬으면 조금 이게 근간에 또 안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늦었어요. 그 주갑골 같은 경우에는 네. 등산객 참 많이 가거든요. 내가 가보니까 이 입구에 개집 때문에 겁이 나갖고 사람들이 못 가는 거라. 그래서 뺑뺑 돌려서 다니고. 그 관광객들 대부분 좋은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 가축 분뇨 관리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 사육의 제한 나는 여기 있죠 8조가 거기 쭉 나와 있다 아닙니까? 책이 179페이지 사망에도 보면 있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관해 땅 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조례로 정해서 제한해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고 조례를 얼마만큼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 갖다가 그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 사장님 이게 지금 개인가 조치의 사망 이게 지금 좀 잘못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사망이 이제 그 지금 이제 주로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부분하고 그 이제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이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600m 이게 이제 그 지금 표준 조례 안에는 100m부터 1km까지인가 아마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000m까지.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계장님 다르고 뭐 관련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답변이. 젖소, 소, 말, 양, 염소 등 사슴 300m 이내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표준 조례안에 최대치를 할 거냐, 뭐 최저치를 할 거냐, 중간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뭐 쭉 정리가 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지금 우리가 수원지가 2개 아닙니까, 그지요? 연초댐하고 예, 저 구천댐하고 그다음에 소동도 있습니다. 아 소동도 있네요, 그지요? 그러니까는 그 수원지가 상수도법에 의한 그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연초댐밖에 없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소동댐이나 구천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업무 하실 때 잘 아십니까? 뭐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예. 지금 그 상수원 보호구역도 원래는 뭐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는 식당이나 이런 거 허가를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기는 정기들이 그래서 지금 상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가가 들어오면 권고하고 뭘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는 좀 넘겨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의견을 딱 수도법에 해가지고 못해라 달 수는 없거든. 이걸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해당 가축 사육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묶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지금 이목되면 그 상선 그건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지금 상거리 같은 구청 같은 거기는 지금 농지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통제해왔거든요. 이 뭐 실가 부수끼리 협의를 해가 최대한 뭐 방어 전략 차원에서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상거리는 또 더 어렵게 된 게 하수종말 처리산하고 전부 다 인입이 다 되니까 명분이 있거든. 오염시킨다는 뭐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똥이나 소똥도 변소에 넣지는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소똥을 일부러 변소 퍼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축은 뭐 결국 이제 그 사람들 생활에 그 공간 이목 같은 데는 지금 그게 상수도 하수도 활용 안 되시는 건데.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심사 좀 보루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더 받아봅시다. 지금 근데 해당 심사 보루 그 제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거든요. 뭐 일단 좀 심사보로 동의합니다. 예. 그리 급한 조례는 아니시잖아. 빨리 하면 지금 좋긴 좋지. 실제로 급하지. 예, 빨리 하면 이 좋겠네. 지역이 막 공무원들 안 급한 거 가져옵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그 많이 사이에 걸. 또 가축을 또 사육하는 사람 택이 그런 거 아이가 우리 지역이 심사보기 하는 사이에. 저희들이 그게 이게 문제인데? 인문체장에서 업무 언제 받았는가? 올해 1월 13일자로 그게 업무를 1월 13일자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부서 바뀌면서 이 업무가 온 겁니까? 네, 받아서 생겨보니까 저희들이 고객님 그래서 지금 올해 한 조례를 한 8개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도 널푸른 그저 21 조례를 이름도 바꿔야 되잖아. 네, 이름이나 명칭이나 전국 단위에 맞게끔 또 바꿔야 되고 하나씩 챙기가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남도내에서 양산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만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예, 나머지는 다 제정이 제정이 돼 언제 제정이 됐어요? 대체적으로. 창원은 14년, 진주는 15년. 최근인 건 최근이죠. 이거는 다른 데는 재개정이니까. 아, 저희는 아예 제정이 조례가 있는 우리는 없었고 아예 그지. 없었으니까. 아니 없애적으로도 이걸 사실은 뭐 다른 시군에 만들어는 보고 뭐 준칙이고랑 그에 있으면 만들었는데 그들 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통자부에서 1월달에 하달이 되었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 또 자꾸 종용을 받고 그래 사안입니까? 어떤 사안입니까? 경북에서는 도에서는 이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하고 이제 뭐 유형 무형에 뭐 압력도 넣지 그 다른 어떤 걸로 해가지고는 중요한 건 우리 거제시는 이제 가축업을 가지고 먹고 살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하거든요. 예.
우리 시에는 그 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뭐 엄격히 해서 빨리 조치가 뭐 방법 두 가지. 한님 말씀하신 대로 6월달에 보로 하는 준비할 때 방법 하시잖아요. 아니면 오늘 제정을 해주고 보안 조치를 또 추가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아니 이거 뭐 그런 통화 시켜주고 뒤에 또 필요할 거 우리가 또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문제되는 저 축사를 이전하는 그 부분은 요 가족 분노니까 아니면 이용하자 법률에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근데 그 조례를 만약에 뭐를 법을 하나 만들기 제대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그 지금 뭐 그때는 좀 잘하고 또 정리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래 또 하지. 민원이 생기고 하면 여부에서 대출시키고 이전시키는 명령 같으면 또 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구치계에서 이제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잘못했는데 그러고 또 그러니까요. 몇 메다 할 것인지 이것도 저희들이 또뭐 이런 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저희들 좀 정확하게 1m 해야 될지 600m 해야 될지 개념이 확실히 안 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1000m하고 600m 차이인데 이제 1000m를 하면은 또 완화돼.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 제한 지역에서 강화가 제한 되는 지역. 거고. 강화가 되는 거 600m는 좀 완화가 되는 아, 거. 기존 600회배라는데 한 250평 되나 230 그건 몇 분도 없다. 60에 60회. 약 P로 한 20평 되네. 소편 반대죠. 18평 되죠.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농촌 거리를 지역에 얘기하는 가면 거죠. 이제 도심 지역은 농촌 지역 기존 농가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 키우고 사용하는 농가들로 또 이 어떤 생활을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무 또 멀어도 사람이 사유 거리잖아요. 그러거든요. 농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그 소를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농가 영리로 이제 그 영리 아니면 뭐 동물로 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집단 사육이나 이런 개념을 가져가야지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한 마리를 키우는데 1km 멀리 나눠서 키하는 말이냐라고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그렇다면은 뭐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면은 그런 거는 뭐 두수를 제한하든지 해서 뭐 몇 두까지는 뭐 이 범위를 또 예외 규정으로 또 두는 이런 것들도 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 신상 뭐가 빨리. 예, 그 사장님, 기자님, 식당에 좀 가면 전에 우리 한기수님이나 우리 우사님 말씀하신 저도 생각 그래 하고 좀 정확하게 말자 정확하게 해놔야지. 지금 이렇게 뭐 어리무시나 이러는 게나 심의하는 우리도 조금 뭐 판단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의원님들 그 전체 의원들로 심사보를 했다가 6월 그 정리할 때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살증 제5항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수정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이죠. 네. 다음에 이해님들하고 간단하게 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